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여성어분의 사정상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새아가는 앞으로 내가 장미라고 불러야겠다. 장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에게 처음 인사를 간 날, 저희 시아버지는 저를 한참 동안 웃는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시다가 불쑥 저를 장미라고 불러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으로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뭐야? 내 이름이 혹시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촌스러워서 못 불러주겠으니까 그냥 장미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성질이 뾰족뾰족하다고 저러는 건가? 아니 왜 멀쩡한 이름 두고 장미라고 부른대?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꽃 중에 왕이 장미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본 꽃 중에서 네가 제일 예쁘다.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나한테 장미야. 어쩌면 촌스러울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또래 남자들이 했으면 징그럽다고 저리 가라고 할 대사였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정말 그 말을 진심을 다해서 하시더라고요. 눈빛과 말투, 말의 온도, 모든 것에서 그게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모든 짜증과 신경질, 그리고 나쁜 마음, 삐뚤어진 생각이 모두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 마음이 너무 많이 꼬여 있어서 남편과 결혼을 할까 말까 그때까지도 망설이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니, 남편과 결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시아버지의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삐뚤어진 거는 사실 전부 부모님 때문이에요. 이런 거 안 되고 저런 거 안 됐을 때 부모님 탓하는 거 참 싫어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래요. 엄마 아빠 각자 바람나서 아빠는 저 3살 때 집 뛰쳐나가시고 엄마는 제가 중학교 다닐 무렵 저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도 그닥 엄마 노릇을 한 건 아니었어요. 늘 집에 매번 다른 남자들이 와서 엄마랑 뒹굴었고 저를 보면서도 번들거리는 눈빛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유년기,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제 밥은 알아서 챙겼고 밤에 잘 때 문 잠그는 것도 습관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런 저에게 술에 반쯤 취해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어우, 지 아빠 닮아서 대꼬챙이처럼 꼬장거려. 기집애가 좀 야들야들 감기는 맛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아주 얼음장이야, 얼음장. 엄마에게는 어린 딸이 최선을 다해 자기를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게 얼음장 같고 대쪽같이 못된 성격으로 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당연히 서로 곁을 안 주고 거의 독립된 삶을 사는 모녀였죠. 그나마 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던 해의 봄, 자기도 이제는 자기 인생 찾고 싶다며 어디서 중학생 눈으로 봐도 양아치 같은 아저씨 하나 데리고 오더니 딱 한 번 인사시키고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혼자 남은 저를 키운 건 양쪽 집 할머니였어요. 양쪽 집 할머니라고 제가 마냥 예뻤겠습니까? 손주니까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각자 자기 자식 인생 망치고 도망간 상대방 자식 욕하느라 제가 아주 정신이 홀딱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항상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참 애가 순하고 착했는데 저거 애비 잘못 만나가지고 애가 변했어.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남편이라고 어디 정붙일 구석에 있었어야지. 아주 대꼬챙이처럼 꼬장꼬장해서 애가 뭐만 좀 잘못하면 죽일 것처럼 덤비고 에휴, 아이고 내 팔자야. 친할머니는 또 저를 보면 눈 한번 곱게 안 뜨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유, 지애비 닮아가지고 성질이 참는 성질이 아니야. 아니 남자가 조금 다른데 눈도 좀 돌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쥐잡듯 사람을 잡더니 결국 자기도 딴 남자 꿰가지고 나갈 거였으면서
뭘 그렇게 펄펄 뛴 건지. 아주 세상천지. 자기 혼자 고결해. 자기는 뭐 천사처럼 굴었나?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양쪽 집 할머니의 팔자 타령이 제 성장의 자양분이 되었으니 제가 보들보들 야들야들 고운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겠어요. 건드리면 뾰족뾰족 가시 세우는 고슴도치, 마음밭에 온통 깨진 유리 가득 심고 씩씩거리는 상처 가득한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곱게 들리진 않았어요. 남자들이 저한테 예쁘다고 하면 대뜸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뭐야? 나 꼬셔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절대 안 되지. 저는 늘 온몸으로 저리 가. 난 그런 말에 속는 그런 여자 아니야. 착하다고 하면서 슬금슬금 나한테서 또 뭘 뽑아 먹으려고 칭찬부터 하는 거야. 라는 걸 고스란히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를 세워 살다 보니 점점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줄어들더라고요. 남자친구는커녕 여자친구도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다가온 남편은 뭐랄까 아무리 쳐도 넘어지지 않는 오뚜기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장난감 중에 그런 장난감 있잖아요. 아래쪽에 무거운 모래가 딱 들어가 있고 위에는 바람이 빵빵하게 넣어진 풍선이요. 그래서 그 풍선을 열심히 쳐도 밑에 있는 무게추 때문에 계속 웃는 얼굴 풍선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애들 권투 연습용으로 많이 나오는 인형 말입니다. 남편을 만날 때마다 제가 떠올린 건 딱 그런 풍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못된 말로 밀어내려고 해도 절대로 남편은 저에게서 미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연애하고 조금 이르다면 이른 나이인 29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 때문에 결혼했다기보다는 저희 시아버지의 며느리가 되고 싶었죠. 외아들인 남편에게 사실 바라는 거 많으셨을 거예요. 저희 시아버지 잘 사시거든요. 그리고 잘 살기만 하는 돈 많고 마음 천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봐도 근사하게 늙은 로맨스 그레이, 마음은 더 멋있는 그런 분입니다. 원래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좀 있고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돌아가신 시어머니 쪽에서 남겨놓으신 재산도 꽤 많으신 듯 했습니다. 그렇게 돈 있는 집에서 번듯하게 잘 키운 외아들 장가 보내는데 양쪽 부모 다 이혼하고 돈도 변변치 않은 집딸이 어디 반가우셨겠어요. 게다가 남아있는 가족인 할머니들이라곤 어떻게든 결혼에 돈 안 보태려고 애쓰는 모습만 드글드글하게 보이는데 아무리 인격 좋은 시아버지라도 저랑 아들을 맺어주고 싶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아버지 그런 티 전혀 안 내셨습니다. 오히려 그냥 어차피 상견례도 없을 거 며느리 될 아이랑 밥이나 먹어야 되지 않겠냐며 그렇게 저를 불러내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날짜 잡는 날 저한테 슬그머니 남편 몰래 봉투를 하나 내미셨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뭐긴, 우리 딸내미 시집갈 때 쓰라고. 아빠가 주는 돈이지. 네? 돈이요? 놀란 저에게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돈을 내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로 이것저것 뭐 안 하기로 했다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쓰고 싶을 돈이 있을 텐데 남편 몰래 이걸로 비상금해. 그리고 너 돈 모아둔 거 있다며.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거. 네,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1,500 되려나? 그거 양쪽 집 할머니 나눠드려라. 그래도 어쨌거나 너 키우느라 마음고생 몸고생 하셨는데 그래야 너도 편하게 훌훌 다 놓고 결혼생활 시작할 수 있다. 그거 3,000이야. 할머니들은 네가 모은 돈 나눠드리고 그걸로 너 사고픈 거 사고 남은 건 비상금하고 그래.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가 어디 있나요? 너무 눈물이 나서 그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 며느리, 앞으로 내 여자친구들 볼 때마다 잘해줘야 돼. 정말 아버지 여자친구 보는 것처럼 딸처럼 그렇게 대해줘. 알았냐?
조금 놀랐습니다. 뜬금없기도 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버님 상황도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말하면 저나 남편이 진지하게 듣고 응대할 것 같고, 그렇다고 남편한테만 말하기엔 어색하니 이렇게 저랑 개인적인 시간 보내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긴 시아버지 어떻게 보면 아직 한창 때이실 텐데 왜 여자친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혹시 궁금하거나 모르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 아니 내가 알아서 하긴 하는데 나중에 내 여자친구들 만나면 그때 어색하게나 대하지 말아줘. 알겠습니다. 하도 여자친구 만나면 잘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저는 시아버지가 엄청 진지하게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이런저런 모임에서 편하게 만나는 말 그대로 여사친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몇 번 그 모임에도 제가 나가서 인사도 하고 그분들이 제 시아버지 칭찬하는 것도 듣고 그렇게 다녀오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홀 시아버지라 그래서 저한테 뭔가 부담을 주거나 힘들게 하시는 거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 데리고 가줘서 고맙다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사실 거라고, 그전부터 하시던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각종 봉사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의료 봉사 같은 것도 하시고 장학재단 같은 것도 만들어서 친구분들이랑 같이 운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해나 산불로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직접 도우러 가시기도 하고, 여튼 남는 시간을 조금 더 허투루 쓰시지 않는 분이었어요. 아버님 따라 유기견 봉사도 가고 독거노인 봉사도 몇 번 나가봤는데 그때마다 매번 바뀌는 자칭 타칭 아버님의 여자친구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에게 당연히 여자친구는 끊이지 않겠거니 하고 살았죠. 하지만 제가 결혼 2년 차쯤 됐을 때였나요? 시아버지가 어느 날 몹시 진지한 얼굴로 저랑 남편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쫄래쫄래 시아버지가 부르시니까 갔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발그레하게 얼굴에 홍조를 띠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올해 가기 전에 장가 가려고 한다. 저는 좀 놀랐지만 일단 힐끔 남편 눈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언제 그 말씀하실까? 엄청 기다린 거 아세요? 왜? 아니 내가 평생 너희 부부한테 들러붙어서 이 빌부터 살까봐 겁났냐? 아니요. 아빠 엄마 돌아가신 다음부터 정말 어디에도 눈 안 돌리고 열심히 사셨잖아요. 뭐 중간중간 여자친구 많이 만나시긴 했지만 그래도 새어머니랑 같이 안정적으로 여생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아니 나도 안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그래도 내 삶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런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나줬다. 어떤 분이신데요? 저희 언제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아직 그쪽이 너희들 만날 용기가 없대. 조만간 자리 만드마. 조금 놀란 게 가라앉았습니다. 우선 아버님이 새로운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왜요? 저희가 뭐 괴롭히기라도 한대요? 언제든 환영이니까 아버님 얼른 보여주세요.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요.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너희가 다른 편견 없이 잘 만나줬으면 좋겠다. 아버님도 저희가 무슨 편견 갖고 그럴 사람들로 보이세요? 그런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그러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안 그럴 거라는 걸 알지.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야. 아버님, 혹시라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너무 기뻐요.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그냥 아예 여기서 나를 잡을까요? 숯불도 당김에 빼라잖아요.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조만간 한번 보자. 하지만 아버님의 그 조만간은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아버님한테 대체 언제 인사시켜 주실 거냐 너무너무 궁금하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막 졸랐다니까요. 제가 하도 졸으니까 그제야 못 이기는 척 아버님이 날짜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될 그분을 만나러 간 그 순간 아버님이 왜 그렇게 만나는 날짜를 미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새어머니 되실 분의 딸이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저와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여자 하나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아버님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인사부터 하고 아버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분 따님도 같이 나오셨나 봐요. 지금 어디 계세요? 화장실 가셨나? 화장실 남녀 공용이던데. 내가 방금 다녀왔는데. 아, 따로 오시나 봐요. 그러자 아버님이 몹시 민망한 얼굴을 하시면서 저한테 글쎄 이러시는 거예요. 일단 그분 손을 딱 잡으시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사람이다. 시아버지가 손을 잡는 순간 풍경이 멈췄다면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멍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얼음땡을 하면서 얼음을 외친 것처럼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뭐라고 말하라고 소리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뭐가 마비된 사람들 마냥 저랑 남편은 눈만 대굴대굴 굴리면서 입만 계속 소리 없이 뻐끔하며 해야 할 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둘 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간신히 입을 먼저 뗀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나랑 결혼할 여자야.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니나 이모님, 고모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이분이요? 그렇다니까. 뭘 자꾸 물어. 이 사람이 너희 새엄마 될 사람이다. 남편이 황당한 얼굴로 저와 그 새어머니 되실 분을 번갈아가며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뭔가 분위기를 무마하려고라도 하듯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엄청난 동안이신 건가?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몹시도 민망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아가, 네가 몇 살이지? 저요? 올해 33이요. 아이고, 그렇구나. 당신이 올해 32인가? 네, 제가 올해 32 됐어요. 그 순간 머리 옆에서 누가 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저보다 1살 어린 거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주 어색한 너털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정말로 결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혼인신고도 하시고 식도 치르시고 그러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진즉 인사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고 또 우리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쑥덕거릴 것도 싫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내가 자꾸 미루게 됐다. 이 사람한테 미안하지 뭐. 그러면 정말로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두 분이서 혼인신고도 하실 거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 번도 그런 눈빛을 보이신 적이 없던 아버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혼인신고해서 살면 안 되냐? 너희 혹시 내 재산 때문에 그러냐? 순간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너무 정색을 하고 딱 말씀을 하시니까
그동안 각종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들이 영화처럼 쭉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뒤늦게 결혼하면서 새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과 의가 상하는 그런 장면이요. 그래서 제가 지레에 놀라서 손사래를 막 치면서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버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 알지. 아이, 그런데 혹여 그런 시선으로 이 사람 볼 거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2년 동안 만나오면서 한 번도 나한테 그런 느낌 가지게 한 적이 없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홀딱 모에 빠진 듯한 표정을 하신다는 거를 처음 봐서 그게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두 번째는 2년이나 만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직후부터 쭉 만나오셨다는 건데 사실 그동안 아버님 너무너무 괜찮은 여자친구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 재산 도둑하시고 아버님이 죽으라면 죽을 것처럼 아버님한테 홀딱 빠진 것 같은 눈빛을 숨기지 않았던 그런 분들 다 두고 이렇게 젊은 여자한테 아버님이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은 꼭 얼이 빠진 사람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아버님이 묻는 말에만 건성으로 단답형의 대답만 하고 말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너무 민망해서 남편을 쿡쿡 치면서 조금 정신 차려라, 집중해라 라고 표시를 할 정도였다니까요. 한참 아버님 그리고 새어머니가 되실 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제 전화기에서 문자가 왔다는 표시가 깜빡깜빡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문자가 자꾸 오네요. 저 확인 좀 할게요. 그래. 뭐 언제 우리가 전화하고 보는 거 이상하게 생각했냐? 확인해라. 문자를 열었더니 남편이 바로 옆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였더라고요. 얼마나 미친 듯이 타자를 쳤는지 오타도 한 바가지 있고 내용도 다급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결혼 말려야 해? 아버지가 안 말려질 것 같지? 말릴 수 있을까? 나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야, 네가 한번 말해볼래? 제가 슬금슬금 남편과 아버님 그리고 시어머니가 될 사람 눈치를 보면서 남편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낸들 알아. 일단 여기에 집중해. 그리고 밥 먹자마자 나랑 얘기 좀 해. 저희는 그렇게 아버님과 새 시어머니가 될 사람을 앞에 두고 둘이 긴급하게 문자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얼마나 눈치가 빠르신 분인지 어느 정도 밥 다 먹고 나더니 저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이 할 말이 많지. 그 답답하고 손가락 아프게 문자로 하지 말고 어디 편안한 데 가서 얘기해라. 나는 이 사람이랑 오늘 집 좀 보러 갈 거다. 네? 집을 보신다고요? 무슨 집이요? 이 사람이랑 같이 살 신혼집. 지금 사는 집은 아무래도 내가 저기 예전 애 엄마 그러니까 세상 떠난 아내랑 살던 곳 아니냐. 살림도 다 그 사람 살림이고 아무래도 새 사람 들일 때 그건 예의가 아니지. 새 집 사서 새 살림 채워놓고 새로 시작할 거다. 걱정하지 마. 너희한테 손 안 벌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일절 관심 갖지 마라. 아니, 아버지, 어느 집을 사서 어디로 이사를 가시게요? 그거야 이 사람이랑 논의해서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너희 가까이 살라고 해도 가까이 안 살 거다. 그 자식이랑 가까운 데 살아서 뭐하냐? 방해만 되고 서로 뚝 떨어져서 살아보자고. 그러니까 정말 신경 쓰지 마. 자, 갑시다 우리. 오늘 볼 곳이 많아. 조심조심히 일어나고. 네, 알았어요. 아휴, 정말 잔소리는. 저기,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봬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남자들 빼고 우리끼리만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눠요.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사교성도 있고
활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참 낯을 가리고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새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사라진 후 남편은 정말 레스토랑 전체가 떠나가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와,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냐. 야, 우리 아버지 노망 났나 봐. 아니, 근데 너무 정신이 멀쩡하시잖아. 노망 나신 건 아닌 것 같고. 아이, 그런데 노망 나신 것 같고. 아니야, 노망 나신 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노망 나신 것 같아.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노망이 나셨다고, 아니라고. 몰라. 아니, 나도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 그런데 어떡하지? 아버지, 결혼하실 것 같지? 야,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지? 그런데 이 결혼 정말 하게 할 거야? 안 말려? 아니, 친척들 중에 아버님 말릴 만한 사람 없어? 너 우리 아버지 몰라?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아버지 표정 못 봤어? 야, 저거는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반대하잖아? 그러면 그래, 반대해라. 그래도 난 할 거야. 하고 우리 없이 결혼식 하실 분이야. 이거 결혼을 반대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아이씨, 몰라 진짜. 이거 어떡하지? 아니, 어떻게 해야지? 남편은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계속 이거 어떡하지는 말만 반복하고 애꿎은 물만 몇 컵째 계속 마시더라고요. 당황스러운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시어머니라니요. 대체 제가 그 사람이랑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면 동서도 1살 차이면 불편하고 형님도 1살 연하면 들어와도 너무 어색하고 힘들다는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저보다 어리다니 이게 말이 나됩니까? 게다가 동서나 형님이면 친구들한테 얘기라도 하고 속이라도 풀죠. 시어머니가 저보다 어리다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못합니다. 너무 창피해서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이건 순전히 저와 남편이 전우처럼 둘이 함께 견디고 이겨나가야 될 둘만의 비밀이 돼버린 거 있죠. 너 이거, 네 친정에도 말하지 마라. 정말 동네 부끄러워서. 할머니들한테? 이걸 어떻게 말해. 친정이 아니라 친정 할아버지가 와도 말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결혼식을 하시면 두 분 다, 그러니까 두 분 할머니가 다 결혼식에 오신다고 하지 않을까? 진짜, 야, 이 세상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어떡하냐. 지금 그게 문제야. 나는 나보다 어린 시어머니 모시게 생겼다고. 야, 너는 시어머니지. 나는 새엄마야. 새엄마가 나보다 3살이나 어린 거라고. 아, 그렇네. 그래, 나보다 당신이 더 골아프긴 하겠다. 새엄마 소리도 안 나오겠다, 어디. 나도 어머니 소리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씨, 혹시 저 여자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들어오는 꽃뱀 아니야? 정황상 100%인데, 그치? 그런데 우리 아빠가 꽃뱀한테 홀리고 그럴 사람 아닌데? 혹시 정말 노망 나셨나? 야, 치매 검사해봐야 하나? 꽃뱀 같지는 않았는데, 하긴 꽃뱀이 나 꽃뱀이라고 가슴에 써붙이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참, 아버님 재산 어떻게 돼 있어? 당신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아버지가 워낙 정정하시고 나중에 당신이 자식들한테 알아서 나눠주실 거라고 그냥 아예 신경도 쓰지 말라고 그래서 신경도 안 쓰고 있지. 아버지 재산 그냥 다 아버지 걸로 돼 있을걸? 당신 앞으로 미리 좀 받아올 수 있는 건 없나? 지금 저 와중에 내가 재산 미리 달라고 그러면 그래, 나는 결혼할 거니까 내가 너 미리 줄게 하고 주시겠냐? 네가 내 재산이 탐나서 결혼을 반대하는구나. 못된 것, 나쁜 것 이러고 줄 것도 안 주시겠지. 어떡해. 그러면 나 정말로 어린 시어머니 모셔야 되는 거야? 미치겠네.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나는 너보다도 어린 엄마가 생기는 거라니까. 누가 들으면 저 부부가 대체 어디서 저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나라는 얘기를 저희는 끝도 없이 반복하며 계속 한숨만 쉴 도리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저희 아버님이 그냥 저희 한번 떠보려고 혹시 저희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연기처럼 해보신 소리기를 바랬습니다. 왜 어른들 가끔 그러실 때 있잖아요.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고 싶어서 한 번씩 그냥 몰래 카메라처럼 슬그머니 쇼 한 번 하시는 거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희 시아버지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전화했다.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요즘 여자들 취향을 잘 모르지 않냐? 요즘 여자들이요? 그래. 네 또래 여자들 말이야. 그 또래.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 어디 좀 들고 다닐 만한 가방. 그런 건 어디서 어떤 거를 사주면 되냐? 가방이요? 그래. 내가 새 시어머니 좋은 가방을 좀 하나 사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자기는 필요 없다고 벅벅 우겨대니, 내가 내 식대로 골랐다가는, 노티나고 촌스러워서 어디 들고 다니질도 못했고, 그런 거 사줄 것 같고, 내가 너한테밖에 물어볼 사람이 없다. 그 사람 가죽 가방 하나 없이, 맨날 천조가리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 그래서 가방 사주시게요? 왜? 너는 안 사주고 네 시어머니만 사줘서 서운하냐?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그런 걸로, 에이. 그럼, 그러지 말아야지. 너는 네 남편한테 사달라고 그래. 하지만 지금 나한테 알려줄 거는, 네가 네 남편한테 받고 싶은 가방, 그거 알려주면 된다. 그러면 그게 요즘 네 나이 또래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가방이겠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사주시려면 백화점 브랜드 1층에 있는 명품 매장에서 고르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그래. 1층에 문지기들 서 있는 그런 매장들 말하는 거냐? 네. 그런 데서 파는 가방이 아무래도 약간 좀 낫죠. 요즘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그런 가방들이니까요.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그 문지기들한테 물어보지 뭐. 고맙다. 아버님의 전화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장품은 어떤 걸 사면 좋으냐? 요즘 유행하는 가구는 어떤 거냐? 저한테 일일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꼭 결혼 준비, 혼수 준비를 아버님 혼자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이 냄비와 접시를 물어보는 전화를 하신 날, 제가 참지 못하고 아버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랑 결혼하신다는 분. 왜? 아직 시어머니란 말이 안 나오냐? 네, 죄송해요. 저 솔직히 아직은 안 나오네요.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라고 꼬박꼬박 불러. 그거 사람 은근 서운하다. 네, 그런데 아직은 저도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것보다 그분이 안 사세요? 직접? 아무것도요? 아니, 하나에서 10까지 다 아버님이 고르고 사시고 하니까 꼭 결혼 준비 아버님이 혼자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나라고 그러고 싶겠냐? 뭐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뭐 산다고 하면 필요 없다 그러고, 이거 사준다고 그러면 없어도 된다 그러고. 아이고야, 나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다. 고충이 많아. 그래요? 왜 그렇게 뭐든 안 하려고 하실까요? 사람이 욕심이 없어, 욕심이. 검소하고 그냥 순수해. 사실 아버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고단수 여우다. 결혼 전에 이런 식으로 욕심 없는 것처럼 쇼하고 나중에 아주 그냥 싹싹 다 뜯어가려고 일부러 큰 그림 그리고 쇼하나 보다라고 말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님 하나에서 10가지, 아니 무슨 본인이 신부인 것 마냥 다 챙기시니까요. 보통은 아무리 그래도 집에 가거나 그런 것 정도는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어서 고를 법도 한데, 그런 것조차도 아버님이 저한테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게 뭔지, 최신이 뭔지 그런 거 물어봐서 직접 고르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랑
그래도 제가 같이 좀 다니면 어떤 사람인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뭐랄까, 일종의 스파이 같은 느낌이랄까요. 남편한테 말았더니 무릎을 탁 치더라고요. 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원래 남녀 사이도 본색을 하려면 같이 여행 가라고 하잖아. 딱이네. 그래, 당신 까칠하게 사람 잘 보니까 같이 좀 다니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냉정하게 캐내봐. 나 요즘 잠이 안 와, 잠이.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혼자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분이랑 제가 같이 다니면서 좀 골라볼까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정말 반색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 소리가 언제 나오나 했다. 나 우리 며느리한테 조금 서운할 뻔했어. 내가 한두 번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그냥 아버님,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할게요. 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같이 가겠다고 먼저 말하지 않을까. 내가 사실 좀 기대를 했거든. 근데 네가 내가 몇 번씩 이렇게 전화하고 말해도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사실 조금 많이 서운했다. 죄송해요. 저도 사실 좀 너무 정신이 없었네요. 서운하셨으면 마음 푸세요. 아니야. 서운은 무슨. 그래. 아니다. 너 죄송할 거 하나 없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네가 해주겠다고 하면 나야 고맙지. 야, 그 사람도 나이 든 나랑 다니면서 고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너랑 같이 다니면서 고르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냐. 내가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네가 한번 전화해서 같이 가자고 좀 해봐라. 세아가, 잘 부탁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것 같으면 그냥 사. 내가 이따가 저녁 때 집에 들러서 카드 주마. 아니에요. 제가 받으러 갈게요. 제가 눈치껏 잘 사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그렇게 해서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될 젊은 여자와 함께 약간의 저가의 동침을 하는 느낌으로 쇼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느낌이 기묘하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만약 제 시어머니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빼고 만났으면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꼬인 시선으로 보려고 해도 뭔가 쓸데없는 욕심이 있거나 장꾀가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뭔가 겪어본 게 별로 없어서 이것저것 다 고맙고 신기한 그런 타입이랄까요. 하다못해 같이 쇼핑을 하다가 백화점 지하에서 밥을 먹는데 그것조차 너무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런데 왜 꼭 한 번도 안 드셔본 사람처럼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처음인데요. 백화점 지하에서 밥 먹는 거 처음이에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사실 사본 적도 없어요. 한 번 있네요. 그때 누가 상품권 하나 줘서 그걸로 양말 사러 왔었어요. 양말이요? 네, 5만 원짜리 상품권이었는데 그걸로는 별로 살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매대 세일하면서 10,000원에 양말 4개 팔길래 죄다 양말 샀어요. 그걸로 벌써 6년째 양말 신고 있는걸요? 나 그러고 보니까 백화점에서 양말 사시는 여자였네. 그러시구나. 그렇네요. 백화점에서 양말 사시는 여자셨네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물론 백화점이 없는 곳에서 살았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통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백화점 지하에서 국수 한 그릇, 닭 한 조각 정도는 다 먹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고를 때 보면 고르는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돈 많은 자기 아버지 뻘 남자랑 결혼하면 약간 보상 심리에서라도 제일 비싸고 제일 세트 많고 제일 고급스러운 걸로만 거침없이 고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뭘 하나 골라도 엄청 알뜰하게 가성비를 따져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일 세일 많이 하는 거, 제일 할인 많이 하는 거, 혹은 하나씩 더 주는 거, 그런 걸로만 사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나중에는 이런 걸로만 사면 아버님 속상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좋은 거 사라고 몇 개 좋은 걸 억지로 집어줬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림을 몇 시간에 걸쳐서 다 사고 나서 헤어질 때
좀 놀랄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고르다가 냄비 하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 냄비가 진짜 좋긴 한데 정말 후덜덜하게 비싸요. 저 신혼 때부터도 되게 갖고 싶었던 냄비거든요. 그런데 냄비가 세상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엄청 망설이다 못 샀어요. 그런데 제 주변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냄비 중에 이게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이 냄비는 신혼살림 살 때 살짝 미친 척하고 사야지 살림하면서는 손 떨려서 절대 못 산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왕 살 거 이거 사세요. 그렇게 정말 신혼살림 살 때 아니면 선뜻 집어들지 못할 만큼 비싼 냄비를 사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주섬주섬 그 냄비를 꺼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네? 이걸 왜 절 주세요? 아, 하나 더 샀어요. 네? 언제요? 아까 화장실 갔을 때 슬그머니 하나 더 사서 넣어뒀죠. 이거를요? 왜요? 갖고 싶었다면서요. 안 그래도 오늘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하나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기왕이면 본인이 갖고 싶은 거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가져가세요. 나도 남들처럼 명품 가방 이런 거 사주고 싶은데 아직 내 주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냄비 같은 거 사줘서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아니요. 그나저나 이거 너무 비싼데요. 아버님 아시면 큰일 나요. 에이, 이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아버님한테는 저도 말 안 할 테니까 아무 말 말아요. 그냥 아까 이 냄비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정말 사주고 싶었어요. 진짜 사주시는 거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아버님한텐 비밀로 하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얼른 받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냄비를 툭 안겨주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두 눈 똑바로 뜨고 어떤 사람인지 감시할 겸 만난 거였는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참 괜찮은 겁니다. 제가 냄비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누그러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눈 부릅뜨고 단점 찾아내려고 애쓰는 제가 어느 순간 부끄러워지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누그러진 마음은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저 사실 처음에만 좀 그렇게 착한 척했지 결혼하고 나서는 태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상이 깊게 박히기는 했지만 사람이 원래 자리가 바뀌고 성향이 바뀌면 자기도 몰랐던 숨은 본성이 나오기 마련이니 결혼 전에는 조심하고 기죽어 있어도 결혼하고 나면 분명 저랑 남편이 걱정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행동은 매번 저랑 남편을 부끄럽게 만들곤 했습니다. 배려. 정말 배려의 아이콘이더라고요. 조금 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과하게 친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시는지 안 그래도 로맨스 그레이 잘생기고 또래보다 젊어 보였던 저희 아버님 조만간 제 남편보다 어려 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더 어려지시더라고요. 평생 야채 싫어서 김치도 안 드시던 분이 아침마다 녹즙에 샐러드 챙겨 드신다는 말을 듣고 저랑 남편은 턱이 땅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래서 입이 떡 벌어졌거든요. 게다가 시집살이도 전혀 없는 데다가 오히려 아버님한테 부탁해서 저랑 제 남편한테 재산도 미리 조금씩 나눠주게끔 하더라고요. 분명 재산 노리고 들어온 꽃뱀인 줄 알았는데 앞장서서 재산 분배하시는 거 보고 저랑 남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고가운 눈으로 보려고 해도 뭔가 되게 저희를 정말로 생각하는 듯 행동을 하시니 투덜거릴 단초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죽하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진짜로 우리 아빠 사랑하나? 나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돼? 곤란한 듯 한숨 섞인 얘기를 할 정도로 새어머니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엄청 도끼눈 뜨고 시어머니를 계속 봤지만
시어머니의 단점을 찾는 게 오히려 힘들 지경이었어요. 두 분이 결혼하시고 거의 1년쯤 다 됐을 무렵에는 오히려 남편보다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편하고 재밌기 시작했다니까요. 아무래도 또래다 보니까 같이 얘기하고 유행하는 거 드라마, TV 프로그램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남편보다 저랑 훨씬 더 잘 맞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어머니랑 조금씩 말 나누면서 소통하고 같이 놀러 다니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많이 행복해한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편하게 말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아버지는 어디서 만나셨어요? 두 분이 소개팅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오며 가며 만났지. 그래요? 오며 가며 만나서 이 나이 차이에 이렇게 연애가 된다고요? 이건 한 방에 가둬놓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될까 말까한 그런 조합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저희가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시아버지와 어떻게 만났는지 무슨 인연인지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빙빙 웃으며 말을 돌리기만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알 수 없는 사연이 있나 아니면 정말 뭔가 작정하고 덤빈 건가 또 이상한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의심, 이상한 상상을 계속하기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아버리고 난 후였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괜찮은 여자가 왜 다 늙은 우리 시아버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진지하게 진솔하게 사랑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시아버지를 만나게 됐는지는 두 분이 결혼하시고 1년이 좀 넘었을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아버지로부터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니 대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나랑 같이 찜질방도 갔다 오고 쇼핑도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쓰러졌을까 싶어서 얼른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왜 시어머니가 저랑 같이 찜질방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한 번도 목욕은 같이 하지 않고 찜질방에서 바로 옷만 갈아입고 집에 갔는지 알게 되었어요. 가슴에 엄청 큰 흉터가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버님, 저게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천천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오래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대요. 그런데 워낙 몸에서 그 이식된 심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기도 해서 심장 이식을 받으면서도 길게 살아봐야 10년 언저리 살 수 있겠다는 시한부와 같은 심장 이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한번 해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심장 이식을 택하셨던 거죠. 하지만 집이 넉넉하지 않아 그 많은 이식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저희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재단 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심장 이식을 받게 되셨대요. 원래는 누구 도움을 줬는지 누가 이식을 해줬는지 그런 거 다 비밀이었는데 재단에서 돈을 후원해 준 거를 어떻게 알고 인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쓸쓸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야 딸 같았지.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 자기를 그냥 심장 이식해준 그런 딸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인간 대 인간으로 보고 만나줄 수 있냐고. 그러다 보니 나도 그래. 언젠가부터 나이다 뭐다 내가 너무 가리는 게 많았구나. 이 친구 말대로 한번 인간 대 인간으로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만났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 천천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연애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이 사람이 여자로 보이는 순간 정말 나이 차가 안 느껴지더라. 거울을 보고 사진을 찍어도 내가 늙은 건지 저 사람이 젊은 건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게 어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시키기가 쉽냐. 내 자식들한테도 설득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뒤늦게서야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헤어지자고 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 나이 많이 먹었죠?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라고 대답하니까 저 사람이 울면서 그러더라고. 내 수명은 당신보다 짧을 수 있어요 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더 살아야 된다고 했더니 저 사람이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냐고. 자기는 이미 의사가 얘기한 것보다 더 살았다면서 우리 수명만 놓고 따지면 우리 둘이 친구라고 하대. 친구끼리 서로 좋아하면 같이 살아도 되지 않겠냐면서 청혼하더라. 자기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거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행복하게 단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고.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담담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고 나도 자기 좋아하잖냐고. 만약에 자기가 나보다 일찍 죽는다고 해도 나도 곧 따라올 거니까 내가 10년 안팎이면 온라이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서로 죽는 날 앞둔 사람끼리 의지하고 좋아하면서 살아봅시다라고.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쾅하고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 내가 대체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 사람을 밀어내려고 했나. 아직 내가 살 날이 많다고 착각하나 보다. 따지고 보면 나도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는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결혼한 거야. 서로 좋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사이를 의심했던 게 좀 죄송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시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나랑 결혼하면서 내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굳이 나 끌고 가서 공증받더라고. 만약에 혹여 내가 먼저 세상을 뜨더라도 자기는 재산 한 푼 안 받겠다고 다 너희한테 갈 거라고 말이다. 그리고 혹여 자기한테 억지라도 남겨진 그런 재산이 있다면 그거는 그대로 다 자기가 심장 수술하면서 도움받았던 그 재단으로 귀속시킬 거라고 각자 써서 공증받더라. 너희가 초반에 재산 얘기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의심했던 거 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말리더라고. 자식들로서 당연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고 자기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런데 시간 지나서 조금 더 시간이 더 지나서 너희하고 좀 더 친해지면 그때 얘기하자고. 지금 얘기해봐야 자기가 쇼하는 것처럼 너희가 의심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해서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자기라는 사람을 조금 더 알고 이해한 후에 그때 얘기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제야 시어머니가 참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저보다 훨씬 큰 사람이더라고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차근차근 하고 계시는데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아버지를 보며 희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나 당신이 좋아하는 닭게장 해주려고 닭 주문해놨는데 그것도 못 해주고 죽을까봐 그게 너무 겁이 났어. 그 첫 마디를 듣고 저랑 남편은 소리 죽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있고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 말 한마디에서 느껴졌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하는 얘기가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그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랑 같이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해요. 이 며느리가 얼마나 등을 잘 밀어주는데 저한테 등 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 그거 한 번도 나한테 부탁을 안 하실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토닥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얼른 다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진심을 다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등 밀어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